자, 슈거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생화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D 슈거, L 슈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당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게 바로 글루코스죠. 자, 글루코스 우리말로 뭐예요? 바로 포도당이에요. 자, 왜 그 유명한 건지 알겠죠? 바로 지구에 있는 그 생명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에너지 요소죠. 바로 이제 포도당. 그 녀석이 이제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그러면 얘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탄소 6개에 H2O가 6개가 붙어 있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가 수화되어 있는 분자식 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글루코스도 바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꼭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억수로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을 예로 D와 L 슈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글루코스의 분자식이 이런데요. 그 녀석의 구조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게 무슨 표시였어요? 바로 피처 프로젝션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리고 혹은 뭐 상당히 복잡하게도 여기에 있는 이 글루코스는 보시다시피 카이럴 탄소가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C6니까 탄소는 6개가 있거든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다? 카이럴 탄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각 탄소에 뭐 편의상 넘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름 부르기를 위한 아유팩 넘버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에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탄수화물의 구조 특징이 뭐라고 했었냐면 OH가 많이 있는, 그래서 폴리하이드록시. 그래서 여기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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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지금 이 분자에 있는 OH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죠. 이 5개나 있는 OH가 어떻게 돼? 폴리한 거죠. 상당히 많고 거기에 이렇게 알데하이드나 키톤인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글루코스는 폴리하이드록시 키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넘버링을 할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키톤 혹은 이 알데, 지금 얘는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 이 알데하이드에 있는 탄소가 그 넘버링에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탄소가 1번이 돼야 되고요. 그럼 순차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끝에 있는 이 탄소가 6번 탄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자리가 2, 3, 4, 5가 바로 뭐가 된다? 카이럴 센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카이럴 센터에서는 뭘 따져봐야 돼요? RS를 따져봐야 되죠? 여러분, 이 피처 프로젝션에서 이 각각의 카이럴 센터의 RS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 RS 따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RSRR의 결과 여러분 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이 피처 프로젝션에서도 카이럴 센터들의 RS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탄수화물에서 이 각각의 카이럴 센터에 대한 입체 화학이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RS 따지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글루코스에 대한 이 구조식, 특히나 피셔에서 이 2, 3, 4, 5번의 RS를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거울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거울상 그리는 건 쉽죠? 항상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어떤 작용기에 그 같은 거리에 동일한 작용기가 있으면 무조건 거울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또 수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되게 그리면 항상 거울상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도 뭐 1, 2, 3, 4, 5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1, 2, 3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 보시다시피 5, 6 이렇게 이제 넘버링이 될 거고요. RS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RS, RR이 자 거울상이 되면 모든 RS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RSRR이 보시다시피 S인 자리가 R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이었던 자리는 몽창 S, S, S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거울상에서는 항상 RS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가 D라는 표현 혹은 이 L이라는 표현, 이게 뭐냐? 이 D와 L이라는 표현은 어떤 구분을 하느냐? 바로 지금 여기가 지금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에 대한 피셔 프로젝션을 그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피셔 프로젝션에서 보시다시피 1번 탄소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카이럴 탄소, 1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카이럴 탄소, 얘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바로 DL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DL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이 탄수화물을 뭐로 표현할 때 다른 표현 안 돼요.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피셔 투영도로 표현할 때 자, 이런 피셔 프로젝션에서 어쨌거나 1번에 탄소가 있게 되죠. 그래서 1번 탄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카이럴 탄소가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5번. 근데 꼭 1, 5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이럴 센터가 지금 4개인데 어떤 탄수화물은 3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카이럴 센터의 구분, 그거를 D와 L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묘하게도 2, 3, 4,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카이럴 센터가 R이냐 S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냥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카이럴 센터 얘만 놓고 RS를 그 뭐냐면 서로의 어떤 다름을 구분하는 방식을 D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D 이건 뭐냐면 이 피셔 프로젝션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카이럴 센터의 OH 적용기가 이렇게 right 혹은 R이 될 때를 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피셔 프로젝션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 카이럴 센터 요 놈의 OH 적용기가 피셔 프로젝션에서 left 혹은 RS 구분으로 S일 때를 L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앞에 있는 카이럴 센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카이럴 센터의 RS가 R 혹은 피셔 프로젝션에서 OH가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D라고 하는 거고요. 1번 탄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카이럴 센터의 OH가 피셔 프로젝션에서 왼쪽에 있거나 혹은 그 탄소의 RS가 S일 때 그걸 L-글루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의 아주 희한하게 하죠. 매우 관습적으로 뭐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정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정말 희한한 건 이 보시다시피 이 탄수화물에서 지금 이제 글루코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꼭 글루코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루코스는 뭐 프룩토우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것들이 억수로 많은데 어찌됐건 글루코스가 됐건 뭐가 됐건 탄수화물은 희한하게도 이 L은 우리 자연에 없습니다. 모르죠. 뭐 저기 우주 어리 치타우리 행성에는
저게 L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저 L이라는 폼의 탄수화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건데, 자, 여기에 있는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다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탄수화물, 꼭 글루코스가 아니더라도 그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뭐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동식물의 그 어떤 그 탄수화물에서도 절대로 L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제 뭐 지구에서 생명체들의 그 진화의 어떤 조그만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유가 왜 그러냐 그건 알 수 없는데,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이 L은 우리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은 오직 D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 이런 건 없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억지로 합성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억지로 합성을 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 자연에 있는 생명체 내에 있는 생화학 반응 혹은 효소 반응을 통해서는 이런 게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는 이런 D폼만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네요. 자, 이 D와 L을 구분할 때 잠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데자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DL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로 소문자로 표현하는 DL이에요. 이게 입체화학에서 소문자 DL로 쓰느냐 대문자 DL로 쓰느냐는 완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소문자 DL은 뭐였냐면요. 바로 광학 활성을 표현하는 DL이었죠. 자, 광학 활성이 뭐예요? 카이럴 센터를 갖거나 아니면은 거울상에 나타나는 분자에 편광을 쪼이면 어떻게 돼요? 편광이 들어갔다가 이 흡수되고 나오게 되면 편광축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런 현상을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데, 그 편광축이 틀어지는 방향을 D, 이건 뭐예요? 분자마다 덱스트로 로테이토리, 바로 편광축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때 쓰는 말이 바로 D였죠. 원래 표현은 덱스트로 로테이터리였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이름 뭐냐면요. 편광을 그 이넨티오머가 나타나는 분자에 쪼였을 경우 편광축이 왼쪽 레보 로테이토리, 원래 말은 이거죠. 이런 식으로 편광축에 대한 왼쪽 회전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쓰는 말이 소문자 L이었어요. 그래서 광학 활성에서 DL이라고 쓰는 말은 이런 표현이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DL은 대문자 DL인데, 이 소문자 DL과 대문자 DL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문자 DL과 사실은 카이럴 탄소에 부여되는 RS,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DL과 RS 역시 서로 무관하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자가 R일 때 그 분자는 D일 수 있는데, 어떤 분자가 또 R일 때 그 분자는 L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DL과 RS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구분하는 이 대문자 DL도 보시다시피 광학활성 DL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탄수화물의 D폼은 광학활성이 D일 수 있지만 어떤 탄수화물의 D폼은 광학활성이 L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고 이렇게 서로 다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에는 D폼과 L폼이 있는데 그것을 글루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포도당이라고 했죠.
포도당이 정말 뭐 저기에는 탄수화물 중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당을 토대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고리형 글루코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리형 글루코스라. 자, 그것을 칠판에 써두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져 있는 이 꼴은 디글루코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연계에 L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여기에 있는 D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토대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피셔 프로젝션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우리의 보통의 그 유기분자 표현하는 이런 꺾은 선 표현으로는 이리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1, 2, 3, 4, 5, 6의 탄소를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RSRR도요. 그대로 RSRR로 그대로 2번부터 RSRR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D와 L을 구분하는 1번 탄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카이럴 탄소 5번은 지금 이거고요. 여기서 뭐 굳이 RS 따지자면 정말로 이 자리에서도 R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하고 이 구조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디글루코스는 묘하게도 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고리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고리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이 바로 앞서 배웠던 헤미아세탈 형성 과정으로 고리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1번 탄소 있죠. 그리고 재밌게도 5번 탄소에 붙은 OH 있죠. 요거.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자,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요 비공호 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산소의 OH 작용기 비공호 전자가 이 카보닐 탄소랑 이합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요 산소가 이 1번 탄소랑 반응을 해서 이런 식의 고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산소는 요 놈이고요. 그게 1번 탄소, 바로 카이럴 탄소죠. 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 알데하이드 작용기인 1번 탄소 카보닐 탄소랑 고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가지고 있었던 파란색 전자쌍이 바로 이거고요. 혹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산소가 보시다시피 이 탄소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탄소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고리화가 된 이런 결과의 글루코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전히 1, 2, 3, 4, 5, 6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넘버링 다 해보면 1, 2, 3, 4, 5, 6. 그게 여기서 1, 2, 3, 4, 5, 6. 여기서도 1, 2, 3, 4, 5, 6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반응은 누구하고 누가 된 거예요? 바로 1번하고 5번. 이 1번하고 5번 사이에서 반응이 된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2, 3, 4, 5번의 구조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여기에 있는 2, 3, 4, 5는 전혀 변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반응은 1번 탄소와 5번에 붙어 있는 요 산소 사이에서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래 카보닐 산소 이놈은 나중에 헤미아세탈 형성해서 뭐가 되겠어요? 헤미아세탈 미케니즘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알코올 작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탄소와 카보닐 산소가 요거로 변한 거고요. 이 1번 탄소와 카보닐 산소가 요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질 때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반응은 1번 카보닐 탄소와 5번에 붙어 있는 산소 사이에서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2, 3, 4, 5의 배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다.
아시겠죠? 예?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번에 여기가 이제 지금 R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도 이 5번의 RS를 조사하면 여기서도 진짜로 R이 나오고 여기서도 R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 나겠죠? 이때 이 둘을 부르는 이름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D. 자, D 글루코는 여기서 온 말이에요.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글루코스는 D 글루코스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D 글루코스에서 D 글루코라는 말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어떤 또 희한한 말이 하나 나오냐면 바로 파이레노우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파이렌이라는 어근이 나오는데 이 파이렌이라는 어근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유기분자 중에 이렇게 산소를 중심으로 육각고리를 이루고 여기가 이중결합인 이런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의 이름이 바로 파이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소를 중심으로 육각고리가 나타났죠. 산소를 중심으로 육각고리가 나타났죠. 그 산소 중심의 육각고리의 어근을 지금 파이렌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루코스의 오우스도 끝 어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알파디 글루코파이레노우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앞에 녀석을 알파라고 썼고요. 뒤에 녀석을 베타라고 썼어요. 이것의 구분은 뭘까요? 자, 지금 이 앞서 쓴 디글루코스는 어떤 형태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사슬 형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건 고리 형태죠. 근데 고리 형태는 당연한 거고요. 고리 형태를 넘어서 얘 무슨 형태입니까? 바로 체어폼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사이클로헥세인이면 탄소겠지만 지금은 이 자리가 산소로 치환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산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육각거리가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과 굉장히 유사한 거의 비슷한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관계가 있죠. 바로 엑시얼이냐 혹은 이코토리얼이냐. 자, 재밌게도 1, 2, 3, 4, 5 산소 1, 2, 3, 4, 5 산소는 양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1, 2, 3 여기는 2, 3, 4, 5, 6 모두 다 반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2, 3, 4, 5, 6은 양쪽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 4, 5, 6, 2, 3, 4, 5, 6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2, 3, 4, 5, 6은 지금 실제 반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반응은 누구에서만 됐다? 1번 탄소와 이 산소 사이에서만 된 거기 때문에 1번 탄소와 산소 사이에서 반응이 되고 1번 탄소에서 산소 사이에서 반응이 된 상황에서 묘하게도 1번 탄소의 OH가 그리고 이 OH는 예전 카보닐 산소의 그 산소죠. 그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 작용기가 우연찮게 엑시얼이냐 혹은 이코토리얼이냐 얘를 뭐라고 본다면 체어라고 본다면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OH 여기 있는 이 OH 보시다시피 체어폼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엑시얼에 붙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얘를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탄소에서 생성된 OH 작용기가 지금은 어느 위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체어의 이코토리얼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고리형 글루코스가 헤미아세탈 형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헤미아세탈 형성 메커니즘은 앞서서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1번 탄소와 5번 탄소 산소랑 새로운 공유결합이 되고 예전 카보닐 산소는 알코올
카본일산소는 알코올. 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 3, 4, 5, 6은 2, 3, 4, 5, 6은 2, 3, 4, 5, 6은 전혀 변함없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번 예를 들어서 아까 D와 L을 구분하던 탄소가 5번이었잖아요. 그 5번에 대해서 얘가 지금 D라고 결정이 나면 R1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게 변함없이 R이 되려면 이런 식의 구조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반응이 되는 1번 카보닐 탄소와 보시다시피 5번 탄소에 붙은 산소가 화학 결합을 할 때 우연찮게 어떨 때는 액시얼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이코토리얼일 수 있다. 요 두 가지 구분으로 앞에 알파라고 쓰고 앞에 베타라고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당연히 헤미아세탈 형성은 뭐? 보시다시피 가역 평형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왜 수액 주사 보면 포도당 주사라고 있잖아요.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이런 꼴로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요. 평형 조건에 따라서 어떤 놈은 이렇게 어떤 놈은 이렇게 다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평형은 정반응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역반응도 가능한 게 평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이렇게 뭐 수액을 준비해 놓으면 그 수용액 안에는 이런 형태의 포도당도 있고 요런 형태 이 세 개가 막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둘 사이 이런 평형이 성립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37.3, 62.6 이건 뭐겠어요? 바로 존재 비율이죠. 자, 존재 비율상 둘 중 어디가 더 많나요? 이쪽이 더 많네요. 왜 이쪽이 더 많을까요? 바로 최어에서는 액시얼 위치가 더 안정해요? 이코토리얼 위치가 더 안정해요? 바로 이 이코토리얼 위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클로헥세인에서 여러분들 그 여러 번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의 치환기에서는 항상 액시얼보다는 이코토리얼이 더 안정하니까 여기에 있는 알파 형태보다는 베타 형태가 더 안정하고 더 우세하게 많이 존재를 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놈과 요놈들 사이에는 평형이 성립할 수 있어서 다 공존하는데 고리형에서는 얘보다는 이 녀석이 조금 더 우세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 D와 L 중 D만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했죠.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D 탄수화물 중 또 가장 유명한 게 포도당이잖아요. 그 D 포도당의 고리화 반응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체 내에서 억수로 중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고리형 형성 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헤미아세탈 형성으로 그 고리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리화가 된 후 묘하게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얼라이크 폼이 나타나고 그 체얼라이크 폼에 대한 치환기, 위치관계 때문에 어떤 걸 알파라 하고 어떤 걸 베타라 한다 라고 하는 이 칠판에 써져 있는 모든 사실을 하나 빠짐없이 싸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